자, 이번 시간 유통 마케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4년 3회 유통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으로 가죠. 자, 먼저 46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판매 촉진 지원금에 대한 우리가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정답부터 확인하면 우리가 4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게 점포 내에 판촉물을 전시하거나 소매점 광고에 자사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형태의 보조금은 머천다이징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진열 보조금은 이제 신제품을 구매하거나 특별 전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우리가 이걸 제품 진열 보조금이다. 이렇게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것은 이제 물량 비례 보조금은 특정 기간 내에 구매하는 상품 양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고 지급하는 거고, 재고 보호 우리가 보조금은 제조업체의 판촉 기간 동안 소매상에 구입한 상품의 재고 위험성을 보상하는 것. 그다음에 리베이트 보조금은 판매 가격 일정률에 해당을 현금을 또 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해 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7번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46번도 한번 우리가 배분 표시를 해 놓으시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마케팅에서 보시고요. 자, 47번 소매업체가 유행성 상품 이 카테고리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유행 및 추세 등에 관한 정보, 전년도의 매출 자료, 벤더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인데 촉진 효과 정보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고요. 48번 갑니다. 자,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행동적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 경로상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관리하는 행동적 방식은 설득, 중재, 협상, 문제 해결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죠. 자,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행동과학적 방식은 문제 해결, 설득, 협상, 정치적 타결, 조정과 중재 등이 됩니다. 협회 공동 가입에는 이제 경로 리더의 시스템적 갈등 해결 방안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답은 4번이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고도 조금 내가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좀 나오긴 했는데, 49번 또 갈게요. 마케팅 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별표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항상 그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자, 할당 표본이란 모집단에 포함된 조사 대상들의 명단이 기재된 리스트를 할당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할당 표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 표본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표본 프레임. 그래서 우리가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은 미리 정해진 분류 기준에 의해서 전체 표본을 여러 집단을 구분해서 각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당 표본 추출은 미리 정해진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전체 집단을 여러 소집단을 구분해서 각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추출하는 것이지, 모집단에 대한 포함된 조사 대상들이 명단이 기재된 리스트를 할당한다는 건 표본 플레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소매점들을 매출액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눈다.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층화 표본 추출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통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에서는 기술적 조사에 해당한다. 맞고요. 인과적 조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실험 설계를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1번만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 설계. 자, 50번. 유통 경로 설계 시 표적 시장을 결정하는 시장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50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고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세부 시장에 대한 규모, 성장성, 그 다음에 경쟁자, 우리가 현재의 경쟁자, 잠재적 경쟁을 따져보고요.
자사와 적합성, 기업의 목표, 지원, 시너지 효과 등의 세분 시장별로 매력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번에 시장 내 물류와 배송업체의 수는 관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설을 해놨지만 유통 경로 설계 시 목표 시장을 결정하게 되는 시장 요인은 시장의 지리적인 위치 및 범위, 그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인 구매자 및 잠재적 구매자 수, 소비자들의 구매 시기, 방법 및 장소, 구매 주체 등의 시장 행동의 변수, 지리적 지역당 구매자 또는 잠재적 구매자의 수, 이 시장 밀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 정도 이제 또 우리가 51번 볼게요. 자, 51번은 다속성 태도 모형 같은 거는 이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는데요. 다속성 태도 모형에 기초한 소매 점포의 선택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편익에 대해서 집중한다. 자, 다속성 태도 모형은 소비자는 제품의 각 속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그 속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즉 소비자는 특정 속성, 경제성, 편의성, 안정성에 대한 평가, 중요도, 가중치를 결정을 하고 나서 상표가 그 속성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형성하게 돼요. 그 상표에 대한 태도의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속성의 가치와 신념의 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자사의 소매 점포에 대한 편익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느끼는 편익에 대한 가중치의 중요도를 증가시키고, 자, 소비자들은 그 소비자들의 고려 인군에 대해서 경쟁 점포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감소시키고, 소매 점포의 실적에 관한 소비자의 신념을 변경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시키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일단은 4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매 점포의 실적에 대한 고객의 신념을 변경하여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고객의 고려 대안군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쟁 점포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감소시키고 고객들이 느끼는 편익에 대한 가중치 중요도를 증대시키고 자사의 소매 점포에 대한 새로운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는데 4번이 관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 같은 경우는 계약형 우리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게 돼 있죠. 그래서 이 4번 경로 캡틴은 관리형 우리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계약형이 아니죠. 4번이 정답인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종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2개 정도 표시를 하시고요.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약형 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이용은 자 지금 있듯이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매상 후원 자발적 체인, 소매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경로 캡틴은 관리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3번으로 갈게요. 자, 소매의 기능 중 저장 기능에 대한 올바른 설명만을 묶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정답은 우리가 2번부터 확인할게요. 자, 기억, 디귿, 리을이 저장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공급하는 시점과 수요 발생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장 관련되고요. 디귿, 창고 비용, 그러니까 창고 비용과 보험, 시설, 임금 등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마켓 시스템 내에 다른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되고, 리을, 주로 농산물과 같은 1차 상품의 주요한 기능이다. 저장 기능이에요. 근데 니은,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기능, 니은은 수송 기능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미음, 특히 편의점과 같은 생활 밀착형 소매점에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판매 기능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만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장 기능이라는 것은 농산물 등의 1차 제품의 중요한 기능이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신선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제품의 공급 시설 및 수송 발생 시점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창고비, 시설, 보험, 임금 등의 그러니까 비용 발생으로 인해 되도록 마케팅 시스템의 안에 타 구성도 담당하도록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3번 봤고요. 54번으로 갈게요. 자, 54번은 그 소매점포가 수행하는 전체 가치사슬의 상위 활동 중에 아래의 활동에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갈게요. 우리가 이 상품의 적정 재고 관리와 점포로의 적시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급이라는 게 나왔죠. 공급은 공급 사슬 관리죠. 그래서 공급이라는 게 핵심 우리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재고를 감축하고 품절을 예방함으로써 재고 비용 절감과 품절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는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이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의 적정한 수량으로, 적정한 장소로, 적정한 시간에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소매업체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일련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머천다이징은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수와 같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 행동을 검토해서 소비자들이 수요 패턴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고, 전략 기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 또는 경영조직 등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수립하는 전체적인 계획이고,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요인을 추출해서 시행 계획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조직의 미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전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각각 우리가 단권으로 되어 있는 그 뒤에 2014년 기출문제 해설을 달아놨어요. 나중에 또 참고를 하십니다. 정답은 3번이다. 공급사슬 관리 같은 경우는 공급이라는 게 키가 되겠죠. 공급 이런 키가 잡으셔서 맞추셨어야 됩니다. 나올 수 있고요. 55번으로 갑니다. 자, 55. 자, 무점포 소매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여러분들이 답이 복수 정답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시청에 들어가서 받아주셨는데 1번하고 5번이 되죠. 복수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무점포는 항상 TV 홈쇼핑이죠. 그래서 TV라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상품의 선택과 주문이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가 무점포고요. 또 5번도 TV 홈쇼핑 또 나왔네요. 직접 반응 광고를 이용한 주문 방식과 홈쇼핑 채널을 이용한 주문 방식 포함한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좀 잘못 어떻습니까? 좀 빨리 내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걸 본다면 2번 방문 판매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방문해서 행하는 판매 방식으로서, 다시 말해 영업사원을 이용한 이러한 방식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무점포 소매업이고요. 다단계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우리가 다단계 판매는 주로 온라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터넷 마케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판매도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 업체에서 최종 소비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판매 방식. 최초의 판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단계별로 일정한 이윤이 붙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판매 방식과 달리 철저한 무점포 형태의 점조직으로 판매원이 구성돼서 이들 판매원은 주로 가정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 제품을 파는 것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가상현실에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무점포 소매상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은 어때요? 점포적인 거래 공간인 시장 또는 쇼핑센터 등이 물리적인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영업 시간도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판매자 및 구매자의 거래를 만나지 않아도 되며 소비자 입장에서 아이디어 개발과 제품 설계 등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래서 무점포 소매점은 이제 TV 홈쇼핑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답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복수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 갑니다. 자, 56번 가시면 아까 요거 제가 요거 별표 안 쳤네요. 아까 이 저장 기능하고 수성 판매 기능도 요것도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식 좀 지나갔고요. 자, 56번 갑니다. 자, 아래의 설명으로 어떤 상품진을 이용에 해당하는가? 자, 볼게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매출 증대를 위해 잘 팔리는 상품을 가격 할인과 각종 광고로 함께 진열한다. 유행성 상품으로 로스리더 상품을 선정해서 진열하기도 한다. 시각적 투시와 감각적 느낌을 강하게 갖도록 엔드갭 매대를 진열한다. 판매 촉진 진열이죠.
판매 촉진 진열. 그래서 우리가 유행성의 제품으로 로스리더 제품으로 선정해서 진열하기도 하고 매출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을 가격 할인 및 각종 광고들과 함께 진열하고 시각적인 투시 및 감각적인 느낌을 강하게 지닐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엔드캡 매대를 진열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4번 판매 촉진 진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점포 내 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하여금 쉽게 보고 자유롭게 만져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연관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진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시점 진열은 POP라고 하죠. 고객이 하여금 주의를 끌게 하여 유인해서 구매 의욕을 촉진하게 목적을 두는 진열, POP 활용 진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에 대한 것은 고객 중심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정답은 4번 판매 촉진 진열이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종류별로 나온다는 것은 객관식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57입니다. 점포의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에 가장 옳지 않는 거 답부터 봅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과 같이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점포는 생식품을 보조 통로에 배치한다. 자,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점포는 생식품을 보조 통로가 아니라 주 통로에 배치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식품, 신선식품의 경우는 주 통로에 배치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고객이 상품을 쉽게 보고 구분하여 상품 선택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고객 흐름을 원활하게 구석구석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통로가 설계되어야 한다. 뭐 1, 2번은 맞는 지분이죠. 고객을 위한 점포의 대로인 주 통로는 돌출 진열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 구현별로 상품의 품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보조 통로를 갖춰야 된다. 자, 이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데 무조건 어떻습니까? 5번을 누리죠. 보조 통로와 주 통로를 바꿔내잖아요. 그죠? 주 통로가 낫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8번 갑니다. 자, 유통 경로. 우리가 유통 경로에서 제조업자가 제품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상에 사용하는 푸시 전략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 광고라는 것은, 자,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광고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광의의 판매 촉진입니다. 광의의 판매 촉진에 들어갑니다. 프로모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 3, 5가, 자, 1, 2, 3, 5가 제조업자가 제품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간상에서 하는 푸시 전략의 협의의 판매 촉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우리가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통해서 제품을 밀어내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조업자는 도매상은 또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광고는 제가 풀 전략으로 주로 활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푸시가 아니라 풀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광고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푸시와 풀에 대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 표시 3개. 푸시와 풀에 대한 상대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9번 갈게요. 자, 하겠습니다. 전통적 우리가 대중 매체 마케팅과 비교했을 때 CRM, 고객 관리죠. 자, CRM의 전략이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이 정답인데, 자, 고객의 세부 욕구 만족을 위해서 상품 개발과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아니죠. 이 고객의 세부 욕구 만족을 위해서 상품 개발과 출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RM은 제품 개발 및 출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CRM 같은 경우는 고객 관리가 이제 이거 어떻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키워드예요. 기출 키워드. 별표 하나씩 주십시오. 가격이 아닌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객 채널의 이용률을 개선함으로써 개별 고객과의 접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캠페인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이하며 광고를 절감할 수 있다. 특정 고객의 요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표적화가 더 용이하다. 맞습니다. 5번만 틀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번은 별표 3개죠. 이거는 뭐 다음 2015년 1회 때도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EDLP와 그 다음에 하이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 로 가격이 많이 축제가 돼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는 항상 항시 영가 정책이고, 자, 고전하는 것은 그때그때 올렸다 내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옳은 것만 잡기 때문에 4번만 이제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조 가격 정책은, 고조는 백화점이 주로 쓰는 가격 정책이죠. 한정된 할인 품목을 구매하러 오게 하는 유인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로 가격 정책은 에브리데이 EDLP 가격 정책보다 고가예요. 상황에 따라 저가로 할인하는 가격 정책은 슈퍼마켓, 그 다음 백화점 등에서 많이 또 활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틀렸으니까 이제 틀렸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다 지문이 다 틀린 지문을 생각하시면, 자,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항상 저가격을 유지하는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 규모를 크게 하겠죠. 많이 팔아야 되니까. 경영 개선을 통한 저비용의 관광물, 대형마트 등에서 활용되고, 가격 경쟁 압박 감소 효과, 경쟁자와의 지나친 가격 전쟁의 압박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고비 감소 효과, 언제나 저가격임으로 따라서 세일에 관한 광고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절 감소, 재고 관리 개선의 효과인데, 자,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EDLP보다는 고가격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낮은 가격도 할인하기도 한다. 백화점 등에 사용되는데 같은 제품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특성에 또 소구할 수 있죠. 세일은 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세일은 소비자를 흥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소비자가 가격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4번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린 지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얘기했듯이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61번 갑니다. 자, 61번을 보시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뭘 냈냐면 상품 관리 전략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됐죠. 1번이 정답인데 1번은 마케팅 믹스에 해당합니다. 마케팅 믹스, 쿠피 믹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시장의 기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제 가능한 모든 마케팅 변수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건 마케팅 믹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상품 관리에 대한 전략이 아니죠. 그래서 용어 장르가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제 가능한 마케팅 변수를 크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네 가지가 혼합이 돼서 코피 믹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마케팅 믹스다. 자, 2번 상품 믹스란 우리가 소매상들이 그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은 이제 상품의 계열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의미하고, 상품 구색은 소매점으로 또 취급되는 상품의 품목수를 말한다. 그 다음에 상품 품목은 아이템이죠. 상품 계열 내에서 크기나 가격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보실만한 내용입니다. 마케팅 믹스는 꼭 마케팅에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62번 갑니다. 자, 우리가 소매 경쟁의 그 유형 중 소매상과 도매상 혹은 소매상과 제조업자 간의 경쟁을 뜻하는 것은 이걸 수직적 경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숙지를 또 하십시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용어 종류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별 표시하시는데요. 수직적 경쟁이 도매상과 소매상의 경쟁과 사이 같이 서로 다른 경로 순에 위치한 경로 구성 간의 경쟁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직적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제 본다면 업태 내 경쟁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유형의 업태 간의 경쟁을 말하고, 업태 간 서로 다른 형태의 기업들 간이죠. 반응이. 수직적은 서로 다른 경로 수준에서 위치한 경로 구성 간의 경쟁을 말하고, 수평적은 동종 기업의 간의 경쟁이다. 그래서 소매상과 도매상 이거는 이제 다른 경로 수준이니까 수직적 경쟁이다.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객관식 문제 잘 내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63번을 갈게요. 단품 관리입니다. 단품 관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가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정답은 5번인데, 자, 우리가 이 교차 판매 비율의 증가, 교차 판매는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촉진 수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교차 판매는 우리가 본다면 추가 구매,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촉진 수단이다. 판매 촉진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어떻습니까? 5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단품관리품을 통한 직접적 효과는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성, 그죠? 그 다음에 작업 및 매대 생산성의 증가, 인기 상품의 발견 및 결품의 세소화, 비인기 상품에 대한 판촉 방안의 확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자, 5번 교차 판매 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우리가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촉진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품 관리에 대한 직접 효과는 뭐 인기 상품 발견 및 결품 최소화, 비인기 상품의 판촉 방안 확보, 작업 및 매대 생산성 증가, 책임 소재의 명확성. 요 네 가지만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품 관리도 꼭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64번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짝으로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기억, 협조적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전시품 쿠폰 공제, 자동 재주문 시스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의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 포함은 특정 유통업자를 위한 정령 물류창고 운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프로그래밍은, 자, 가격 양보, 재무적 차원, 지원, 보호, 가격 물품 상권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자체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간다면 협조적 조정은 이제 쿠폰을 공제한다든지 전시품, 자동 재주문 시스템 같은 거고,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 포함은 이제 특정한 유통업자를 위한 전용 물류창고를 또 운영하겠죠. 전략적으로 하니까. 유통 프로그래밍은 이제 가격의 양보, 그 다음에 재무적인 지원, 보호, 가격 물품 상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65번 갈게요. 자, 판매원 관리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4번부터 갑니다. 답부터. 허즈버그의 우리가 판매원의 동기부여는 성과급이 최상이며 대부분의 판매원은 이 제도를 선호한다. 자,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 의하면 동기부여 요인은 성과급보다는 성취, 인정, 책임감 등이 충족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과급이 최상이라는 게 틀렸죠.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성과급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작업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서 종업원들이 노동을 자극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장점은 종업원들이 합리성 및 공정함을 제공하고 이 종업원들을 작업 능률을 깨할 수 있고, 단점은 이제 작업량 위주의 방식으로 흘러가서 제품의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종업원의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한 무리한 노동이 나타날 수 있고, 종업원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 판매원의 동기부여는 성과급이 최상이며 대부분의 판매원은 이 제도를 선호한다는 보다도, 허즈버그의 2요인에 의하면 동기부여 요인은 어떻습니까? 성과보다는 선취, 인정, 책임감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다른 것들을 본다면 거래지향적 판매는 듣기보다는 말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 관계지향적 관계는 듣는 데보다 치중한다. 자, 거래지향적 판매는 판매에 초점을 두는 반면, 관계지향 판매는 판매보다 고객 욕구를 이해하는 초점. 자, 판매원 보상에는 고정급, 성과급 등이 있으며 혼합형은 이들을 절충한 거고, 판매원 평가는 재무 기준과 마케팅 기준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4번만 좀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지문이 좀 난했었죠. 그 다음에 다음 갑니다. 66번입니다. 자, 사인몰의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일단 답부터 보면 4번인데요. 자,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인은 가급적 많은 글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많은 글자 수는 오히려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인몰의 효과적인 기술은 제품이 바뀌게 될 시에 사인 및 그래픽을 제품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갱신해 줘야 돼요. 사인 및 그래픽을 점포의 이미지와 조화시켜야 되고, 그 생성한 그래픽 사인으로 해당 점포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테마를 연출시켜야 되며, 그 다음에 점포를 전달하는 사인 및 그래픽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만 틀었다고 봐야 돼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인은 가급적 많은 글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많은 글자 수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죠? 그래서 1번, 사인과 그래픽을 매장 이미지와 조화시켜야 된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인과 그래픽은 고객 욕구를 자극시켜야 된다.
생성한 그래픽과 사인호 점포 이미지와 어울리는 테마를 연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품이 바뀌면 사인과 그래픽을 상품과 조화롭도록 다 맞는데 4번만 틀었다는 거. 그 다음에 67번도 조금 난해했는데요. 유통 시스템의 전반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의 짝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4번이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라고 봐야 돼요. 효과성. 그래서 자, 우리가 중간상의 거래 전환 건수를 따지는 것은 효과성인지 효율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어떻습니까? 효과성이라는 자체는 이 신규 대리점의 수화 비율, 그다음에 신시장 개척 건수, 중간상의 거래 전환 건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신시장의 개척 건수, 그다음에 신규 대리점의 수, 비율,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게 이 효과성에 들어가죠. 근데 효율성은 이제 단위당 수송비 같은 게 효율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효율성 같은 건 이제 효율적으로 단위당 수송비를 따지는 거지 효과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그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또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와서 여기 물어본다면 반드시 맞추셔야죠. 그래서 68번 가기 전에 자, 기출됐던 것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EDLP나 하이로 이런 거, 풀 전략과 푸시 전략,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도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다음에 문제를 낼 때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68번 정답은 4번이다. 67번의 정답은 4번이죠. 68번 갑니다. 자, 소매상이 수행하는 환경 분석 중 내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내적인 거 아닌 거, 자, 항상 내적인 거 아닌 것은 외적인 걸 물어보겠죠. 외적인 걸 찾으라는 얘기지. 외적인 거.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의 변화에 대한 파악은 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것은 소매상에 수행한 환경 분석 중 내적인 것은 재무적 자원에 대한 평가, 물리적 자산에 대한 측정 자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분석,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와 변화인데 고객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외적인 게 되겠죠. 그죠? 외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요인은 다시 보겠지만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재무적인 자원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자산에 대한 측정,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 분석. 안쪽인 거예요. 제품, 자원, 자산, 종업원. 근데 이 고객의 욕구의 변화에 대한 파악은 외부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만한데 이 내적, 외적이라는 것도 항상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이것도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번 갑니다. 자, 제조업자들이 가격 전략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설명이다. 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회색 시장하고 무임승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자, 블렌드 제품들이 비인가 유통업자와 딜러들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이 회색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색 시장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제공되는 제품이 아닌 어떤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제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죠? 뭐 회색 논리다 뭐 이런 것들. 각국의 화폐 가치 또는 브랜드 가치 등에 이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세히 본다면 우리 이렇게 볼게요. 병행 수입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시장을 정규 시장과 구별하는 의미로서 미국에서는 이 그레이 마켓, 회색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이라는 외국에서 적합하게 제조된 물품을 구매해서 원 제조업자 또는 수입국의 전용 수입업자의 동의 없이 수입에 판매되는 것이죠. 보통 병행 수입품은 우리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지재권을부터 보호받는 제품은 위조품을 팔지 않는 한 불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공식 수입업체보다 가격이 싸다. 병행 수입은 이제 공식 수입업체 외에 유통업자가
제품을 유통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유발해 국가별 가격 차별을 방지하고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를 받지 못하고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회색 시장이다. 그래서 이 브랜드 제품들이 비인가 유통업자의 그 딜러들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딱 봤을 때 이게 낮은 가격이구나. 정상적인 유통에 제공되는 제품이 아니구나.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되는 시장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회색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아니면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의 시연, 설명 등 오프라인의 완전 서비스 유통업자들에게 제공받고 동일 제품을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할 경우 온라인 쇼핑 노리는 거래 가능한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니은 번은 이제 무임승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색 시장은 무임승차인데 무임승차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무임승차는 이제 항상 시장이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먼저 물건을 본 후 인터넷 주문하면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들은 매장을 가진 전통적 판매업자의 판매 투자에 무임승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돈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인터넷상에 먼저 제품 정보를 얻고 접속 구입을 위해서 가까운 매장을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매장 소유 업체가 어떻습니까? 인터넷 판매 업체 사이트에 무임승차하는 현상을 또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제품의 시연, 설명 등 오프라인의 완전 서비스 유통업자들에게 제공받고 동일 제품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쇼핑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 쇼핑이 누리는 것은 무임승차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누릴만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0번으로 가죠. 자, 혁신적인 신제품이 이 주류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자,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심각한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을 캐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첨단 기술 제품이 소수의 혁신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이 지배하는 초기 시장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캐즘을 넘어서는 제품은 또 대중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또 일부 어리어답터들의 전용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혁신적인 신제품이 주류 시장에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실패한 현상을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될 것처럼 보이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정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캐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케팅 문제도요. 굉장히 조금 이제 난이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 자체가 우리가 경영에서 이 마케팅 자체가 이제 경영학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좀 난해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46번 같은 경우도 판매 촉진 지원금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머천다이징 보조금, 제품 진열 보조금, 물량 비례 보조금, 재고 보호 보조금, 리베이트 보조금 같은 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49번 정도? 자, 1번은 표본 프레임을 얘기한 거죠. 할당 표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이 또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1번 같은 다속성 태도 변화 모형도 하나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체크하시고. 자, 52번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형 수익적 마케팅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경로 캡틴은 관리형 수익적 마케팅이다. 그래서 계약형과 관리형을 또 나눠줘서 그 종류별로 나눠두셔야 됩니다.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장 기능과 수송 기능, 판매 기능을 나눠서 2번이 정답이죠. 저장이냐, 수송이냐, 판매냐 이런 것도 충분히 수송, 저장, 판매 이런 것들은 이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4번은 이제 공급사슬 관리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3번이 정답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첫 번째 공급 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맞추셔라. 이것도 이제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무점포 소매상은 잘 나오는데 복수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데 1번과 5번이니까 홈쇼핑, TV 홈쇼핑 무점포 소매상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래에 대한 상품 진열도 우리가 어때요? 윈도우 진열, 점포 내 진열. 여기서 판매 촉진 진열 얘기하죠. 뭐 구매 시점 진열 같은 것도 구분하시고. 자, 57번 가시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어때요? 슈퍼마켓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보조가 아니라 주통로다. 이것도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8번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푸시인데만 풀 전략이다. 이것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으로 가시면 어때요? CRM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그래서 CRM은 이제 어떻습니까? 고객의 세부 욕구 만족을 위해서 상품 개발과 출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야 된다. 이거 중요하고요. 60번 별표 쳤죠. 그래서 EDLP와 하이로 가격은 꼭 출제할 가능성이 크니까 체크하시고. 자, 6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미스, 상품 관리 전략이 마케팅 미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정도. 62번은 어떻습니까? 수직적 경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63번 같은 경우 우리가 반품 관리 같은 경우도 교차 판매와 또 다른 개념이다. 또 알아두신 다음에 67번 갈까요? 67번 가시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죠. 이것도 구분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8번은 내적인 외적이다. 그래서 고객 욕구의 변화는 외적인 거다.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69번도 이제 회색 시장이나 무임승차 같은 용어.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캐즘 같은 용어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용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014년 3회 유통관리사 해서는요, 이제 주통 정보만 나왔습니다. 자,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유통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